무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베트남 커뮤니티나 해외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향후 10년 안에 베트남이 한국을 뛰어넘는 선진국이 될 것이다와 같은 주제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트남의 경우 동남아 개발도상국들 중에서도 급속 성장을 기록한 나라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수많은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국가 인프라가 자연스레 발전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변 국가들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도대체 베트남은 가만히 있는 한국을 두고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베트남에는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특히 삼성의 경우 베트남 인구 3분의 1 이상을 책임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베트남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베트남인들에게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이자 롤모델로 삼고 싶은 나라는 단연 한국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베트남의 지금 GDP 수준은 한국이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하던 시기인 1970년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더더욱 베트남과 한국을 비교하고 있다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인들의 부푼 꿈과 달리 외국인들이 분석한 베트남의 현실은 100년이 걸려도 절대 한국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100년이 지나면 지금의 한국보다 성장해 있겠지만 그동안 한국은 베트남의 2배, 3배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기에 베트남은 절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분석이었죠. 또한 베트남은 공산주의를 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의 투명성은 낮고 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역시 낮기 때문에 한국의 성장 구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한국 역시 지금의 베트남처럼 값싼 노동력을 통해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베트남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만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새로운 성장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점 역시 베트남이 절대 한국처럼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부 외국인은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아무리 베트남이 한국과 동일한 조건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한국인들의 높은 지능과 끈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베트남이 한국보다 잘 사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아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인들 입장에서 베트남이 한국을 뛰어넘는 선진국이 되거나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해서 배 아파하거나 불쾌해하는 사람들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인들은 한국을 동경하면서도 의외로 한국을 이기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베트남인들의 생각과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아시아가 아닌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얼마나 높은 위상을 가지게 되었고, 베트남과 한국의 국력 차이도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부터 베트남은 10년 안에 한국을 뛰어넘는 선진국이 될 것이다 라는 글에 달린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트남이 선진국 수준의 최소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표는 베트남의 성장 둔화나 기술 혼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베트남은 한국이 아니라 인도나 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80년대 또는 90년대 전망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여진다. 베트남이 얼마나 성장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앞서가는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사다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위에 있는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업무와 여행으로 베트남을 자주 방문한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베트남이 선진국이 되기를 기원하며 언젠가는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도 한국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10년 전에 베트남에 있었고, 당시에도 베트남인들 사이에서 한국 이상의 성장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베트남과 한국의 모습을 비교하면 굳이 다른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타락한 정부와 미래가 없는 젊은 세대들로 인해 베트남이 선진국이 되기까지는 최소 100년 이상은 걸릴 거야. 아마도 그 기간은 100년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도 있고. 베트남은 공산국가이고 선진국들은 결코 공산국가를 신뢰하지 않을 거야. 미국이 한국처럼 베트남을 신뢰하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 기본적으로 선진국은
다른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게 한국이 대단한 이유이며 베트남이 한국처럼 선진국이 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의 평균 수명과 1인당 소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한국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 어떤 개발도상국보다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은 10년 안에 아세안 그룹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 경제 대국이 될 것 같아요. 베트남은 한국과 같은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언젠가 선진국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안에 한국을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한국이 역사상 최초의 사례를 만들기는 했지만 이는 기적에 가까울 뿐입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바다 국가와 비교했을 때 베트남은 선진국가의 비교는 고사하고 훨씬 더 뒤처져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 역시 다른 나라의 산업에 기대어 오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업을 기른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절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베트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다. 베트남의 생산성은 매우 낮고 정부의 조치는 매우 미흡해. 이 외에도 많은 인재들이 선진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베트남은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없을 거야. 국가의 발전 속도를 계산할 때에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베트남 경제는 중국과 비슷하게 연간 6에서 8%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와 경제 성장 속도를 봤을 때 베트남의 꿈이 실현되기에는 적어도 한 세기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과 달리 관광산업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고 무엇보다도 공산주의를 추구하다 보니 한국처럼 산업이 발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육, 인프라, 기업 등 많은 부분에서 베트남은 한국의 1980년대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 여전히 베트남은 도태되어 있다는 건데 그런 나라가 불과 10년 만에 한국을 뛰어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절대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베트남의 싱가포르, 일본, 한국처럼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 여전히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수준의 저소득 국가로 남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베트남이 기회의 땅이라고 하던 것도 모두 옛말이 되어버린 지 오래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베트남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보다 늦게 발전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아무리 빠른 성장을 이룬다 해도 한국과 같은 그룹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베트남이 10년 안에 한국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글에 달린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